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멋진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말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으로 유료 광고가 들어왔죠. 바로 주말에 여러분들의 음식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3초 순간 육수. 네, 넣자마자 바로 육수가 만들어지죠. 네, 이 육수로 음식을 하시면 여러분은 음식 요리 마술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탁월한 국물 맛을 보여주고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에도 좋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미국 증시 상황 아주 재밌습니다. 전일 제가 금요일 날 미국 마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더불어서 생각하시면 아주 재미나실 것이고요. 일부는 들어보시다가 부족한 부분은 어제 금요일 미국 마감에서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시장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리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션의 시대. 네, 리플레이션이 뭔가요? 리플레이션은 디플레 환경이 발생했을 때 통화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미국은 리플레이션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올랐고 여러 가지 오른 동향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양책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물론 맞지. 틀렸다는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지만 중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Reflation. 네, repeat after me. Reflation. 네, Reflation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게다가 지난주 쇼스 퀴즈 문제로 인해서 몇몇 헤지 펀드들이 당하게 되고 이러면서 가열차게 뜨겁게 달궈졌던 냄비를 조금 식혔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의혹했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많은 투자자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과열된 냄비가 좀 식었어요. 그런 다음에 도래한 무엇? 리플레이션.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금, 은, 구리, 유가, 아연, 백금, 팔라디움, 알루미늄, 니켈, 납, 네, 다 오릅니다. 그것도 보통 1% 중반에서 2%대로 다 올라요. 이거 도대체 뭔가요? 네, 어제 수많은 연준 총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테이퍼링 할 생각 없어. 올해 안에 테이퍼링 없어. 그래, 어떤 연준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그래, 인플레이션 그래 3%까지 한번 와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어제 들으셨던 분은 야, 이게 시카고 연은 총재가 올해 5-6% 성장을 예상하며 3% 인플레이션도 뭐 한다고? 환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달리죠. 자, 그게 도대체 어디서 드러났느냐? 채권 시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채권 가격이 오늘 10년물은 30bp, 30년물은 무려 3bp, 0.3bp, 그 다음에 30년물은 4.5bp 올랐어요. 그러면서 미국 10년물은 1.169%가 됐고 30년물은 1.977%가 됩니다. 그런데 단기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까요? 아니요,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장단기 금리 차이가 보통 장단기 금리 차이라고 하면 2년, 10년물 사이에 금리 차, 10년물 금리는 올랐고 2년물 금리는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106.3bp로 확대되었는데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상황이고요. 5년물과 30년물 금리는 어떻게 됐느냐? 금리 차가 2015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리도 올랐죠. 네, 금리가 왜 올라요? 지금 오늘 고용 뭐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고용 지표들이 썩 좋게 나오지 않았는데 금리가 격차가 커졌어요. 경기가 썩뭐 부양책 때문에 부양책이 임박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끈을 놨다. 정말 끈을 놓은 것 같으네.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끈을 놨네 얘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5년물 본전금리, 5년물 BR이 2.30%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해 하거든요. 불안해 하면서, 이거 언제 또 얘네 금리 올려? 언제 테이퍼링 해? 했는데 어제 어떻게 얘기했어요? 테이퍼링 연내 없고, 인플레이션, 그래. 톡톡톡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3%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얘네 진짜 이거네? 진짜 이거였어? 가짜 아니네? 라고 지금 시장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랐습니다. 네. 금 가격이 그렇게 약세를 보이고 미국 정부가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금 가격이 1.3% 오르면서 다시 $1,800를 복귀했고요. WTO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최근에. 근데 57불까지. 물론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 감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일주일 내내 지금 오르고 있죠. 57불. 그리고 구리 가격도 다시 2%대의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8,000에 근접한 7,983달러까지 올랐고, 네. 은 가격도 약 3%. 뭐 근데 뭐 백금, 팔야금 뭐 다 올랐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건 뭐냐?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오는구나 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히 올랐는데 S&P 500은 0.39%, 다우는 0.3%, 나스닥은 0.57%, 러셀 2000은 1.27%로 이제 다 지수 신기록을 가는데 지난주에 좀 빠졌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S&P는 4.7%, 다우는 3.9%, 나스닥은 6% 올라가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좋았던 기술주들은 뭐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은 0.31% 떨어졌고요. 아마존 0.63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0.08 상승, 알파벳 1.7 상승, 페이스북은 0.6 상승, 인텔은 1.0 하락, 퀄컴 1.4 하락, AMD는 0.07 상승, 엔비디아 0.54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18%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0.26% 올랐고요. 넷플릭스 0.25 하락, 웰스파고 0.31, 버크셔 0.26, 알리바바 0.48%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전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길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도대체 연준 총재들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어제의 흐름들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용 부양책은 이제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3월 달에 완전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 부양책에서 주는 실업급여가 3월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3월까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고요. 3월 중순까지는 새 부양책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산 결의안을 상하원 가결시켰는데요. 이 예산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나면 과반의 동의만 획득을 한다고 해도 예산 조정권을 사용해서 부양법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하원은 반 이상이 됐고 상원도 절반이죠, 딱. 거기서 이제 캐스팅 보트를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결의안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중순이에요. 꽤나 멀리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로 시장이 올랐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표물 나온 것들을 보면 1월 고용보고서 비농업 부분 고용이 49,000명 증가했습니다. 예상은 5만 명 증가였었는데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고요. 실업률 1월이 6.3%입니다. 12월은 6.7%였는데 상당히 실업률이 떨어졌죠. 근데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 실업률은 5%예요. 그러니까 5% 정도 또는 그 언더면 거의 완전 고용 수준 아니냐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업률은
상당히 양호하게 또 나왔습니다. 네.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3.5% 줄어든 666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빨리 부양책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1월 고용보고서에서 민간 부분 고용 확대가 부족한데 이는 너무 많은 재정 부양이 아닌 너무 적은 재정 부양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런 리플레이션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편안하게 자산 시장을 돌아보셔도 참여하셔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일이 있겠지만, 자,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달러의 약세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실제로 오늘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무려 엔화 대비 0.6%의 약세를 보이고 달러 인덱스도 0.6% 가까운 약세. 하루에요. 하루에 통화가 0.6%는 이건 엄청나게 큰 변화죠. 그쵸? 자고 일어났더니 나의 부가 0.5%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채권은 약세, 통화도 약세, 원자재는 강세. 일컬어 리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현재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만이 그럴까요? 기축국에서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현금 보유자들이 위험하다. 네.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되겠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열광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위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러나 어쨌든 연준의 태도는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통화가 하락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 의도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아침에 미국 마감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도 이번 주말은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지금 옷이 터지려고 그래. 살이 쪄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게다가 탕수육을 먹으니까 살이 정말 잘 찝니다. 탕수육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별로 살찌는데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 저희 주말에 정말 많은 컨텐츠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말 컨텐츠를 위해서 사실 증시각도기 TV의 자원이 모두 쏟아 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를 갈아서 주말 컨텐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에요. 증시각도기 TV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도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네, 언제 올라오는지는 알람 설정하시면 신경 안 쓰셔도 알람으로 톡톡 뜨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